이슈엔투데이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 학대도 갈수록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신고율도 낮은 실정인데요. 부산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노인 학대 건수 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노인 학대는 없었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요즘에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핵가족화가 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노인에 대한 부양이 조금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 학대라는 이런 어떤 유형들로 나타나면서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학대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신고 또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죠. 노인 학대라고 하면은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노인 학대라는 기준에 대해서 보통 신체적인 우리가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 우리가 보통 노인 학대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예. 노인복지법에는 6가지의 노인 학대의 어떤 유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군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신체적인 학대, 예. 그 다음에 어떤 무시나 위협 이런 거를 통한 정서적인 학대, 또 성희롱 이런 부분과 관련한 성적인 학대, 또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경제적인 학대, 예. 그리고 보호자나 부양 의무자가 요즘에 또 특히 따로 사는 그런 독거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방임, 그 학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이렇게 아예 어르신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또 연락도 안 되는 곳에 어디 뭐 민가 시설이나 이런 곳에 버리는 행위와 예. 마찬가지인 유기, 이렇게 6가지의 노인 학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대 신고 현황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부산에서 학대 신고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예. 통계를 나온 거를 보면 저희 부산에는 2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신고는 이제 2개 기관이 합쳐서 한 764건 정도가 신고가 되었는데 예. 저희가 신고된 건수만을 모두 노인 학대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게 대해서 이제 정말 학대인지 학대가 아닌지 저희 나름대로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50건 정도가 작년에 그 노인 학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역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서적인 학대가 굉장히 많은 이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노인 학대라면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가족에 의해서 좀 그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가해자는 주로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노인 학대는 일어나는 곳이 2군데가 있다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재가에 거주하는 이런 가정 학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많이 이렇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요양병원이나 또 요양원이라는 이런 시설 쪽에 예. 이렇게 2군데에 많이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 사회는 재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가족에 의해서 이제 학대가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아들에 의한 학대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상황적으로 조금 시류를 이래 변화를 보면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부 가구, 노인 단독 가구, 이런 부부만으로 구성된 이런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보다도 이제 그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 의한 폭행이나 이런
그 학대가 가장 많다. 네. 예. 근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예.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이제 또 이런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조금 방치가 된다든지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어르신을 이렇게 몸이 아픈 어르신이다 보니까 예.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학대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 이런 실태 조사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을 칭할 때 노약자라고 이제 칭을 하긴 네. 하는데 이렇게 힘없는 분들에게 이제 가해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가해자들은 왜 그런 가해 행위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접해 본 결과 뭐 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 원인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많은 사례들을 접해 보니까 일단 부모에 대한 이제 가해자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의존성, 예. 또 어떤 정서적인 의존성이 성인이 되었어도 본인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부모에 의해서 이제 의존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노인이 되었어도 그런 의존성을 벗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학대라는 양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핵가족화가 이런 많은 상황에서 또 노인의 어떤 치매 노인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족이 그런 어르신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부양 부담. 꼭 치매 노인뿐만 아니지만 어르신의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며 누군가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이 좀 부양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이런 조금 우리가 정말 반인륜적인 이런 행동들이라는 노인 학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고부터 이제 사건 처리까지 어쨌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다 전담을 하실 테고요. 네. 그러면 그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이런 신고가 접수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네,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한 내용에 의해서 예. 이게 노인 학대인지 학대가 아닌지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게 학대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정이 될 경우에는 예. 저희가 그 노인 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또 어르신이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예. 이런 문제와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계획을 해서 노인 학대를 소거시키고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연계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저희가 지켜본 가운데 학대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노인 학대 사례로 종결을 하게 되고요. 예. 종결하고 난 뒤에 또 학대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재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전처럼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서비스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이제 사후 관리라는 측면에서 노인 학대가 재발되는지의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학대받는 어르신들한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처벌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처벌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대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가족 화합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노인이 학대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하실 때까지 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제 노인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서비스를 주는 이런 기관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법적인 처리로 넘어갈 경우에 뭐 정말 폭행이 심하다든지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형법 중에서 예. 최고의 범위인 노인 학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 상해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르신한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 법을 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이나 성폭행 이런 거, 성적인 학대,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이렇게 물도록 굉장히 강력한 법률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좀 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노인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뭐 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또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이런 전문기관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상황을 그냥 묻어두거나 예. 또 뭐 내일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또 간과해서는 그 어르신의 삶의 질을 이제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서 어르신을 보는 경우는 내 가족이거나 또 지역의 다른 노인이더라도 보면은 일단 신고를 해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의 문제와 또 이런 거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저희 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파악을 해서 또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는 모르니까 말이죠.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특히 가정의 달이 되면 어머니를 한번 찾아뵙고 또 전화를 한번 드리고 하는데 사실 어머님은 항상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곁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느 날이다, 뭐 생신이다 이렇게 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또 마음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보고 이렇게 좀 나도 나중에 노인이 될 수 있고 예. 또 똑같은 우리 부모의 심정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항상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예.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학대받는 어르신들은 이게 한 번 학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학대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지내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학대를 당하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참 안타깝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좀 인식을 하시고 내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조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한번 전화 한 통화 해주시는 이런 좀 우리가 같이 노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좀 인식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 학대라는 단어 자체도 참 좀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학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노인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드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